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민간경비 실습 이번 시간에는 최근 보안 산업에 있어서 이 시큐리티 산업에 있어서 핫 키워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선택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강의실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면 캡처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안 핫 키워드, 보안 이슈로 알아볼 부분은 바로 최근에 이 각종 인증서들이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이 공인인증서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새로운 민간인증서 또 이 시큐리티 산업에 있어서는 융복합 인증서까지 새로운 인증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뭐 우리 주변에서 가면 갈수록 이 비대면 사회로 변화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동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뭐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이제 주로 이제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이와 유사하게 사용한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뭐 보통 학교에 있는 이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보통 여러분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본인의 신분용으로 많이 확인을 하고요. 또 각종 금융거래는 그렇죠. 바로 공인인증서와 같은 시스템을 그동안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뭐 자기 스스로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예, 보통 많이 쓰는 게 지문 인식이나 아니면은 그 얼굴, 이 페이스, 이 얼굴 인식, 예, 이러한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고 새로운 민간인증서들이 공식적인 인증서로 많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흔하게 여러분들이 보통 이 각 이 뭐 인터넷 뱅킹과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들, 이 디지털 금융 사이트들에서 여러분들이 접속하게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의 핸드폰 인증, 또 그 외에 뭐 거기 내에서도 같은 지문 인증이라든가 아니면은 간편 비밀번호 뭐 그 외에도 각종 여러분들이 그 보통 인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증 키워드를 다양한 중복해 가지고 하는 즉 비밀번호도 입력을 하고 나중에 핸드폰 인증도 같이 하는 이런 복합 인증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인증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공인인증서라는 게 이제 개념이 바뀌어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지만 이러한 공인하는 사용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함께 이 인증을 해주는 이러한 공동인증서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됐고요. 한편 그 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도 뭐 카카오뱅킹이라든가 뭐 패스라든가 토스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들에서 이 민간 인증서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도 이 그동안에 각종 시스템들이 바뀌어 온 그 연원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 보편화되면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인터넷 뱅킹 사회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큰 장점도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공인인증서의 가장 취약한 점, 즉 보안과 관련돼서 취약한 점을 이 그 방어하기 위해서 이 보안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로 그동안 각종 공인인증서를 깔기 위해서는 액티브엑스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깔거나 실행 파일을 설치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자, 이게 사실 뭐 우리가 평상시에 쓸 때 그리고 항상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사용할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액티브엑스나 아니면은 그 별도의 실행 파일을 깔아야지만 해당 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고 관련되어 있는 그 금융기관에서만 제공하는 이러한 각종 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평상시 사용하던 일반 시민들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그동안 해외 생활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라든가 또 반대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금융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 자 이렇게 그동안에 그 일반 국민들이 불편하지 못했었던 거를 자꾸 국제화되고 그리고 다양한 이 소비 주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 미성년자가 사용을 할 수 없다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 다양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이용하기 불편하게 됐습니다.
또 특히 가면 갈수록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노인 인구층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라든가 각종 이 IT 매체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반면에 많은 일반 사람들은 이 컴퓨터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들 그리고 또 특히 스마트폰이 확산이 되면서 스마트폰 중심의 금융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고령층들도 복잡한 액티브엑스라든가 실행 파일을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뭔가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제도가 없을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인인증서가 민간인증서 내지는 융복합인증서 또 이렇게 이 공동인증서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액티브엑스 설치할 필요도 없게 됐고요. 또 전자서명을 하면서 기존에 반드시 대면 허용만을 했었는데 비대면으로도 왜냐하면은 비대면 하면서도 핸드폰을 통해서 인증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복잡했었던 뭐 예를 들어서 숫자, 비밀번호 아니면 대소문자, 뭐 특수기호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정보라든가 간편 비밀번호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 주변에 그동안 불편하게만 사용했었던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바꿨지만 이 공동인증서 말고도 새로운 형태의 금융인증서라든가 아니면은 민간인증서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시중은행 중에는 뭐 KB은행이라든가 LCC은행 같은 데에서 각각의 인증서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토스나 패스나 이런 데에서도 핸드폰 인증을 통해 가지고 본인을 인증하면서 금융거래든가 아니면 전자상거래 다양한 형태로 본인의 신분 확인을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스마트폰에 직접 본인이 이 입력해 놓은 개인의 휴대전화와 관련되어 있는 생체 정보, 예를 들어서 뭐 지문 인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얼굴 인식이라든가 이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각종 은행이라든가 카드사라든가 각종 뭐 지불 관련되어 있는 페이 서비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는 거를 바로 이 Fast Identity Online이라는 기술로 해서 FIDO, 피도라고 합니다. 자, 기존의 아이디와 이 패스워드를 사용을 했었던 정보, 네, 분명히 간편하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패스워드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유출, 즉 아이디라는 이 알파벳과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 또 패스워드라는 요 두 줄짜리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만약에 유출이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 금융적인 피해라든가 아니면은 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대신을 해가지고 지문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개인의 안면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 확인이 되게 되면서부터는 이러한 인증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본인에 대한 이 보안도 강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사용하는 개인도 굉장히 편리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제 해외에 이제 대기업인 뭐 MS라든가 구글 이런 업체 또 우리나라의 뭐 삼성을 포함한 다양한 업체들이 이러한 이 패스트 아이덴티티 온라인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이러한 기술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오프라인에서 생체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휴대폰 베이스의 이 모바일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기업들에서 이미 출입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출퇴근 시스템에 생체 인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보통 이 출근 카드를 뭐 별도의 카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문을 통해서 한다라든가 얼굴 생체 인식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별도의 출입증이라든가 별도의 사원증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모바일 학생증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베이스로 해서 모바일 신분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공항이라든가 뭐 각종 터미널, 기타 보안 시설에서 이 발열 감지와 관련되어 있는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과 함께 얼굴 인식 기술이 같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동안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돼서 생각했었던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바뀌면서 새로운 생체 정보가 이 생체 인식 정보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 보안 인증 확인 시스템으로 빠르게 변화를 했고, 결국 이러한 생체 인식 내지는 어떠한 이 모바일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인식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 인증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각종 뉴스나 이런 데서 봤겠습니다만 이미 중국에서는 보통 거리에 이 시민들이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도심 지역권에 이 공공의 CCTV를 켜놓고 이 공공의 CCTV에서 인식하는 사람의 얼굴 인식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뭐 지명수배의 대상자라거나 아니면 벌금 미납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얼굴 인식을 통해서 색출해 내기도 하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 글로벌 생체 인식 시장과 관련돼서 연평균 약 20% 가까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6년 대비 2021년으로 약 2배 이상 관련돼 있는 이 생체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 보안 시장이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앞으로 뭐 이 2000년대에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비대면에서 다양한 이 오프라인과 유사한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비대면 상황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기존에 있었던 공인 인증서에서 민간 인증서 또는 생체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최근에 새롭게 우리가 주변에서 각종 보안 산업과 관련돼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핫 키워드로 바로 재택근무와 이 사무실과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오피스 보안이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뭐 재택에서 아니면 원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이 근무 환경이 점점 변화하면서 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뭐 집이나 아니면 별도의 공간에서 본인의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면 업무 환경 내지는 재택근무 환경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회의를 하고 이러한 각종 비대면 서비스들이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 업무 분야, 이 오피스 분야에서는 재택근무로 인한 원격 회의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 소위 말하는 이 비대면 언택트 업무 환경이 빠르게 확산돼서 지금 현재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가 개인이 사무실 공간이 아닌 자기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공간에서 소위 말하는 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라인에서 접속하는 게 그동안은 굉장히 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라는 걸로 판명이 됐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업용 네트워크, 즉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뭐 이 대학 내에서는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사이버 캠퍼스 등 이렇게 자체 내에서만 활용하고 있었던 네트워크에 이 학교 내에 있는 컴퓨터 내지는 기업 내에 있는 이 오피스 공간에 이 태블릿으로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오피스 건물 밖에서 또는 집에서 또는 카페에 있는 인터넷 라인을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부로부터 즉 사이버 공격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다양한 사이버 환경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비대면 사회 내에서 특히 재택근무와 이 원격근무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결국 이러한 각종 이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돼 있는 즉 원격 근무라든가 아니면은 이
이 재택근무에서 접속할 수 있는 이러한 각종 네트워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지, 즉 보안에 강력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어력이 있어야지만 각종 업무가 원활하게 유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서 또 최근에 이 전자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이 각종 법률이 바뀌게 되면서 각종 금융회사들이 이제는 뭐 굳이 뭐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 금융회사 관련된 은행이라든가 뭐 보험회사라든가 이러한 데가 결국은 밖에서도 충분히 이 원격 근무로 재택 근무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 되면서 결국 금융권이 가능하다는 얘기, 즉 각종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재택에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다른 산업군으로 빠르게 훨씬 더 이 보안과 관련돼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본보기를 보여주게 되는 셈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도 외부에서 회사 밖에 있는 이 내부망에 이 회사 밖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회사 내부망으로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각종 단말기에 대한 보안 통제라든가 아니면 각종 인증을 이중으로 적용한다라든가 또 통신을 할 때 각종 정보가 네트워크 상에서 오가는 정보가 암호화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정보 보호의 이중 삼중의 일종의 이 방어막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점점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고 이제는 금융회사들 중에 상당수가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 주변에서 각종 보안과 관련돼서는 이미 금융권에서 확인한, 즉 각종 외부에서 접촉할 수 있는 단말기, 또 각종 인증,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었던 뭐 다양한 인증을 복합적으로 하게 되는 이러한 이중 인증, 또 각종 데이터들을 암호화시키는 블록체인과 같은 암호화 기술, 이러한 기술들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이 각종 보안과 관련된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방어력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이 금융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 재택근무 환경과 서로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교류하기 위한 네트워킹이라든가 클라우딩 서비스도 점점 발전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권 말고도 다른 일반 회사라든가 다른 연구개발직이라든가 뭐 대학을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이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재택이나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이러한 시대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러한 보안과 관련돼서 특히 각종 재택근무와 관련되어 있는 환경 중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 주 52시간 근무가 과거에는 이 일정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대기업들만 가능했습니다만은 이제는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도 의무화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52시간 근무제가 사실상 뭐 거의 모든 기업에서 이제는 반드시 지켜야지 될 근무 조건이 됐습니다. 자, 결국 이 일반 근로자, 일반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각종 출입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근태 관리 또 이 출입 통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또 훨씬 더 간편한 상황 내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반드시 그렇죠 뭐 본사에만 출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격에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원격에서 이 사람들이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각종 그 사람들의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체킹,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각종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출입 통제와 관련된 시스템과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보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서 각종 기업의 출입 통제 시스템, 그 외에도 ERP 솔루션이라든가 각종 뭐 회계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더 나아가서 출입 통제라든가 뭐 생체 인식 같은 뭐 물리 보안 같은 이러한 시스템, 더 나아가 클라우딩 서비스 이러한 것들도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산이 되고 관련되어 있는 이 정보의 유통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원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과 함께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람들이 멀리에서도 또 원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인터페이스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손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멀리에서도 원격에서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이 환경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뭐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해당 그 네트워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회사 내부망과 접속할 수 있는 이 워크스테이션 환경, 즉 업무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이 데이터라든가 정보가 안정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클라우딩 서비스까지가 함께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의 입장에서 살펴본다 그러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는 이 환경이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또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필요한 것들을 Q&A로 올리고 거기에 대한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한다든가, 또 교수님들이 전달 사항이 있을 경우에 SMS라든가 백스톡이라든가 다양한 이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SNS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다라든가, 그 외에 각종 상담 사이트, 뭐 인터넷 신청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각종 학사 인증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온라인상에서 평상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 내지는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합쳐서 바로 사용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환경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시스템의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는 게 사실 근무 공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죠. 바로 거기에서 혹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빠르게 오프라인으로서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오프라인 상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만약에 돌발 상황,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빠르게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시스템 안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대학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가 최초에는 워낙 많은 동영상 콘텐츠와 많은 접속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서 처음에는 서버가 불안정해서 한동안 그 이 코로나19 국면 초기에는 학생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서버도 증설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데 있어서 이 대규모 파일 용량이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이 구글 클래스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서로 분산이 되면서 사이버 캠퍼스 자체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외에 근태나 아니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급여, ERP와 관련되는 뭐 회계, 재무와 관련되는 시스템, 그 외에 출입 보안과 같은 각종 시스템들을 내에서 데이터 보호가 필요한데, 역시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에 출석하는 거, 온라인에서 출석하는 것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접속 시간이라든가 나중에 종료 시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이 학교 측에서 교수님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이게 이러한 컴퓨터 기반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바일 기반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실제 회사에서 근태 관리를 하듯이 회사에서 그러한 것들을 급여라든가 출입 통제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이러한 각종 솔루션들을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접속 여부라든가 실제 수강 시간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데이터로 보호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각종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인증 수단을 2중, 3중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이디나 비밀번호 외에도 위치 정보라든가 아니면 핸드폰 인증을 통해서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회사에서의 이러한 재택근무, 이 원격근무가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 캠퍼스라든가 여러분들이 재택 수업과 온라인 클래스와 유사하게 되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보안성을 담보하는 것과 함께 운용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효율성을 따져서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앞으로 이러한 이 온라인 기반으로 되어 있는, 즉 재택근무나 아니면 원격근무, 재택 수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모바일 수업이 가능한 이러한 이 시스템들은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즉 이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수업이 함께, 또 이러한 근무가 함께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근무, 오프라인 수업과 유사한 형태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와 함께 일종의 뭐 어떠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근태 관리라든가 아니면 출입 통제를 위해서
얼굴 지문, 뭐 홍채라든가 아니면 핸드폰 인증, 모바일 사원증, 모바일 학생증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듯이 멀리에 있는 학생들이 직접 접속을 하고 멀리에 있는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즉 재택근무를 하는 것처럼 재택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근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라든가 다양한 모바일 기반의 각종 시스템들이 앞으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또한 네트워킹과 관련돼서 보안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이러 또 사용자들이 훨씬 더 편리한 그런 인터페이스 환경까지 합쳐서 아마 우리 주변에 이제 정착이 돼서 정말 보편화돼서 오프라인과 뭐 사용하는데 거의 큰 부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었던, 즉, 이러한 각종 이 재택근무 오피스 환경과 관련돼서 이 최근에 가장 크게 새로운 핫 키워드로 등장했었던, 즉, 각종 이 재택근무가 활성이 되면서 필요한 다양한 이 이슈들, 즉, 다양한 각종 이 보안 사항들이 이 단말기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암호화,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서 편리하게 사용이 됐고, 또한 근무 환경 자체도 그렇죠. 이제는 주 52시간 근무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재택에서 또는 근태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보안 시장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뭐 집에서도 수업을 하고 또 나중에 회사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할 때에도 재택근무와 그리고 오프라인 근무가 함께 병행될 이러한 시장에서 이러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한번 관심을 가져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